지금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가면 제가 굉장히 난감하죠. 수습이 좀 복잡해집니다. 일단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전제로 얘기를 좀 시작해볼게요. 저 몇 분 보셨죠? 네. 보고 싶으시면 EXBTS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면 되고,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하기 싫어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좀 해보려고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공부 잘했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1등 하는데 중학교 가니까 반에서 한 10등 하고 고등학교 가니까 반에서 한 30등 하더라고요. 그게 보통이 아니다. 줄반장 한 번씩 해보시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수학을 포기하다 했어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지나면서. 여름방학 때 제 짝꿍은 수학을 마스터해갖고 학교로 왔는데 저는 여름방학 때 내내 놀고 학교로 갔더니 그 한 달의 격차가 영원히 수학하고 빠이빠이.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영어를 놨어요. 국영수 중에 그래서 하나는 붙잡고 있습니다. 국어는 붙잡고 있어요. 요새도 국어 띄어쓰기 막 틀리고 그러면 조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만큼 제가 반응을 하는데, 왜냐하면 수학하고 영어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거랑 붙잡고 있어요. 그랬던 제가 고3 때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어떤 상담이요? 진로 상담. 그러니까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갈래 할 때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세포 분열, 여러분 세포 분열하는 거 전자현미경으로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으신 분? 세포 분열하는 거 전자현미경으로 얼마나 영롱한지 몰라요. 정말 환상적으로 아름다워요. 칼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때 기억이 나면서 그래 나 유전공학 하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집에서 콤파스로 100km 반경에 유전공학과가 없어요. 생물학과는 있어요. 생물학과하고 유전공학은 다르죠. 순수과학이에요. 생물학은. 유전공학은 응용과학이에요. 돈 버는 일이란 말이죠. 공학은 돈벌이에요. 공학은. 그래서 공대하고 자연계도 다르죠. 이게 다른데 그럼 뭐 할래? 이제 전자공학을 선택을 한 거죠. 네. 제가 부시고 만지고 이런 걸 좋아해서 사발시계 아세요? 이렇게 태엽 감아갖고 놓으면 딱 하고 올렸던 사발시계. 제가 사발시계를 한 10대 부셔먹은 놈이거든요. 뭐 만지고 부시고 만지고 이런 걸 좋아하고 그랬는데, 전자공학은 새로운 거를 이렇게 뚜닥뚜닥 만들어내는 재미가 있어서 돈벌이 수단으로서 유전공학을 할래? 없어. 그럼 전자공학 하자 해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교에 원서를 써달라고 선생님한테 졸랐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아니요, 전북대학교 전자공학 괜찮아요. 써주세요. 안 된대. 너는 떨어질 거라서 안 된대. 공부를 안 했댔잖아요. 제가 뭘 포기했다고요? 수학하고 영어. 두 가지를 포기했으니 점수가 나오겠어요? 나머지가 만점 나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안 했는데 뻔을 쫓아가서 선생님 떨어져도 제 인생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써주세요. 안 된대. 원광대학교 전자학과 그거 써줄게. 그래서 학교에서 집에서 꽤 먼 원광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진학을 하게 됩니다. 학교 혹시 원광대학교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익산에 있어요. 전주에서. 전주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전북대학교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리인데, 제가 전북 사대부고를 나와서 전북대학교 안에 캠퍼스 안에 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같은 학교예요. 제 입장에서는. 졸업하면 거기에 가면 되는데 통학을 하게 되죠. 멀리 익산까지.
근데 원광대학교라는 학교는요, 캠퍼스 이쁘기로 전국 3대 대학이에요. 원광대학교는 원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고요. 돈이 많죠. 원불교 재단이 워낙 돈이 많아요. 그리고 전국의 의대 한의대 다 가지고 있는 학교 그 학교예요. 꽤 커요. 그 정도면. 근데 그때 당시 제 머릿속에는 아유 지방 사람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생각 했을까요? 캠퍼스 놀기 정말 좋다니까요. 근데도요 봄철에 벚꽃 피잖아요. 익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 축제대.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 노란 옷 입은 유치원 애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와 익산에 있는 애들. 그런 학교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부하는 데가 아니고 뭐 하는 데다? 연애지르는 데. 그래서 학교를 무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수진들이 엄청나게 빵빵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속칭 하대했던 이 학교가 정말 훌륭한 교수진들을,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정말 유명하신 박사님들 모셔다가 가르치고 했는데 영어 포기했지 수학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전자공학 가서 뭘 했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학교 앞에 당구장에 당거리고 그랬던 학창 시절 보내죠. 그랬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쨌든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시험, 그러니까 입사를 하기 위해서 이력서라는 걸 딱 한 번 써봤어요. 썼는데 붙었어요. 재수없이. 전자공학 전공했잖아요. 전자공학은 소프트웨어요, 하드웨어요? 하드웨어요. 전산이 소프트웨어고. 근데 제가 직장 이력서를 낼 때 전산 쪽으로 이렇게 이력서를 내요. 왜? 전자 쪽, 하드웨어 쪽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이력서를 받아준대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은 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대학 이쪽이 좀 더 높네 해갖고 그냥 썼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한 6년 7년 근무를 했는데 그 회사가 여기서 가까워요. 여기 하남에 있는데 지금 이사를 해서 처음에는 역삼동에 있던 회사가 성내동으로 이사 왔다가 지금은 여기 하남으로 이사를 와 있는데 오늘 우연히 그 회사를 정말 몇십 년 만에 한번 찾아봤더니 주소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IMF가 터져요. 기억하세요? IMF? 네. 그랬더니 이유도 없이 월급을 반토막을 내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회사가 월급을 반토막을 냈어요. 당연히 왜 다 뉴스에 계속 누가 자살했네, 뭐 고려증권이 망했네, 뭐가 망했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회사 안 망하고 월급 반이라도 주니까 다행이다 하고 버텼는데 그때 빨간 책 한 권을 제가 봤잖아요. 빨간 책 아세요?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가 하나 1권 5권이에요. 시리즈로 1권이 빨간 책이에요. 색깔, 표지 색깔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권. 그리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1년 후에 사표를 씁니다. 월급쟁이로서 부자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1년 후에 사표를 쓰고 지금까지 길바닥 인생이에요. 절대 월급쟁이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걸 지켰죠. 지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걸 시도하면 할수록 부채가 늘어요. 아세요? 처음에 시도 딱 했어요?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물론 로버트 키요사키가 얘기했던 현금 흐름 사분면에서 자영업자는 월급쟁이하고 같은 동급이에요. 셀프, 자기가 자기한테 월급 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사업가가 되고 투자가가 되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2년 만에 쫄딱 망합니다. 고스란히 털어먹고 망했는데 망한 이유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영업을 영업사원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영업을 해서 매출을 안 일으키면 회사가 빚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영업을 배워야 되겠다. 결론이 거기에 도달했어요. 아, 영업을 배워야지. 그러면 영업은 어디에서 배우는 게 좋아요? 영업 배운다. 어디에서 배우셔야 돼요? 보험회사. 또 자동차 아니면 보험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동차 세일즈를 배울래, 보험 세일즈를 배울래. 그런데 자동차 세일즈보다는 보험 세일즈가 왠지 고급져 보였어요. 왜냐면 안 보이는 걸 판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실력이 갖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제가 보험을 한번 배워보죠. 그리고 제가 자영업을 할 때 2년 동안 쫓아다녔던 선배를 찾아가서 선배님 보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했더니 이만저만 해갖고 보험을 이제 입문을 하게 되는데 전주에서 사업을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전주에서 사업을 벌려고 전주에 쫄딱 망해서 야반도주 하다시피 전주를 벗어났는데 다시 전주로 내려오래요. 싫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를 찾아가서 보험을 시작하고 지금 현재 21년째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험 설계사 자격증 있어요. 보험 가입하고 싶으신 분은 오세요. 제 설계는 20년이 지나도 안 깨져요. 지금 보험 가입하고 20년 되신 거 유지하고 계신 분 있어요? 그 설계사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설계하는 설계사가 없어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맹점이 보여요. 잘못 설계돼요. 근데 20년이 지나도 유지된다? 그런 보험 제대로 가입하시면 돼요.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제가 최초로 처음에 가입시켜준 보험들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 자랑 한 거야 금방. 그렇게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쫄딱 망한 빚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 설계사가 됐잖아요. 보험 설계사가 돼서 어쨌든 빚을 다 갚았어요. 갚았는데 다시 빚이 내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딱 터지면서 제 소득이 반토막이 아니고 4분의 1 토막. 와, 못 견디죠. 그런데 그렇다고 뭐 더 열심히 하는 거지.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일정 수준 회복이 됐는데 2014년도 4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세월. 제가 안산시청 구청을 개척을 하면서 안산시청 구청의 공무원들만을 상대로 영업을 했어요. 근데 2016년 4월 16일 저희 큰아이 친구가 탄 배가 내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청구청은 그때부터 장례식을 치러요. 2달 반 이상. 2달 반 동안 단 한 명하고도 상담을 하지 못하고 2달 반 동안 안산시청 공무원들은 안산시청 밖에 있었어요. 추모장 아니면 팽목항 뭐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로테이션 근무를 하고. 제 소득은 어떻게 됐을까요? 겨우 조금 회복했는데 다시 작살나. 박살이 나. 그때가 허벌라이프 시작하고 1년쯤 됐을 때예요. 허벌라이프를 왜 하게 됐냐면 보험 쪽에 소득이 조금씩 줄고 있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냐면 제가 옮깁니다. 전속 설계사로 있다가 이제 프리랜서 속칭 GA라고 하는 데로 옮기고 그때 한 달에 공백이 딱 생겼을 때 전양반이 미팅 가야 된다 이제. 왜냐면 제 스케줄을 보여줬어요. 오라고 하는데 내 스케줄에 빈 시간 있으면 갈게요. 근데 빈 시간이 30분 단위로 짜게 되어 있는 일주일짜리 스케줄을 계속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2013년도 6월 달에 하필 호적을 옮길 때 보험회사에서 옮기는 거 호적을 옮길 때 그때 허벌라이프 글로벌 행사를 여기 일산에서 했어요. 하필 근데 딱 정확하게 그 시기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시간 나면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1년 만에 지킨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허벌라이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제가 시작한 2013년도가 허벌라이프 매출 최고 찍은 그리고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내려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 스토리 속에 좀 숨어 있는데 전자공학을 선택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IMF가 터지긴 했지만 IMF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초고속 인터넷이 깔리기 시작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 윈도우 95라는 게 나와요. 윈도우가 나오면서 컴퓨터 사용 환경이 달라져요. 그 전에는 도스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윈도우 환경이 되면서 컴퓨터 사용이 쉬워졌는데 초고속 인터넷이 깔리면서 드디어 인터넷 시대가 열리는 전자공학을 했던 제 입장에서는 기회를 만난 거야, 아니 기회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기회는 알아봤는데 그 기회를 활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월호 얘기를 했지만 그때 1년 전에 허벌라이프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보다 불과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생기냐,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요. 그때도 기회였어요. 그런데 요번에 강의 때도 그 세미나 때 말씀해 주셨지만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걸 알았는데 그걸 사업 수단으로 활용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때 스마트폰 매장이라도 하나 냈으면 그 빌딩 샀을 거야. 그때 다 그랬다니까요. 대리점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빌딩 다 샀어요. 대리점 조건이 뭐 이렇게 저렇게 돼 있긴 했지만 그 기회를 알아봤다면 때리설 내서라도 했었어요.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났어요. 어떤 세상? 트럼프가 코인을 외치는 세상. 그죠? 일론 머스크가 코인을 외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 또라이 새끼. 근데 대통령이잖아요. 정책 결정권자잖아요. 요번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코인에 우호적인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죠? 그러면 기회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 기회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EX라는 훌륭한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대면을 금지했을 때 보험 설계사들은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2019년도 말에, 그러니까 코로나 19잖아요. 2019년 말에 생긴 그게 실제로 영향을 미친 건 2020년 설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선주하고 이번 설에 내려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가면 안 된대요 막 해갖고 그럼 가지 말자 뭐 이렇게 결정했던 기억이 나고 하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없는데 그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야 이거 돈 맡겨놓으면 얼마 준대야. 그래갖고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했어. 잘했어.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잘했어요. 영업이니까 사람들 그런 거 와서 그래가지고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2020년도 여름 지나면서 그때는 어떻게 지냈냐면 제가 한옥 대표한테 가끔 얘기해요. 갑시다. 점심 먹으러. 하루 한 끼 먹었어요. 하루 한 끼. 반찬 없는 쇠고기로만. 그래서 전국에 쇠고기 맛있는 집을 다 다녔어요. 돈이 넘쳐서. 그때 타던 그랜저도 버리고 막 아우디 뽑고 뭐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딱 100일 만에 수억을 벌었는데 잘 됐다니까요. 농담이 아니고 정말 훌륭하게. 그런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친구들이 추가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 모집을 안 했어요. 추가 모집 했으면 그것도 펀지 사기로 끝났을 수 있어요. 근데 추가 모집을 안 하고 그때 당시 빗썸에 상장되어 있던 코인이었는데 그걸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훌륭하게 마무리하면서 수억을 벌었는데, 처음에 하자고 쫓아내는데 안 했던 사람들, 김한옥 대표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제가 두 번째 뭘 한다고 하니까 돈을 싸들고 오기 시작하네. 그렇게 싸들고 와서 20억이라는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그냥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딱 2달 만에.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첫 번째 프로젝트 2020년 5월 1일 날 사당에 있는 사무실에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게 훌륭하게 마무리가 되고 나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했을 때, 두 번째 프로젝트는 2020년 10월 24일 날 오후 4시에 우리 막둥이 손잡고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 타려고 서 있다가 문자 한 통을 딱 받아요. 서버가 다쳤습니다. 그리고 20억이 날라갔어요. 그 후에 지금까지 2020년 10월 이후로 지금까지 그 20억을 해결하느라고
생똥을 싸고 있어요. 왜? 투자로 들어온 돈이지만 그냥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인간관계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으로 때려 맞고 있다 보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온갖 수단을 안 가리고 돈을 끌어와서 막았습니다. 막고 막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용불량 당연히 돼 있죠. 우리 딸 명의로 대출받은 것까지 다 신용불량 돼서 제가 지금 신용불량 상태예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돈을 융통했고, 우리 어머니 모르게 또 어머니한테 마치 이렇게 한 것처럼 해가지고 서류 꾸며가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막고 있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EX를 만났어요. EX의 마케팅, 혹시 마케팅 때문에 EX 시작하신 거예요? 저 EX의 마케팅이 없었으면 죽었어요. 이미 한강 갔어요.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저 믿고 맡겨주신 분들 쫓아다니면서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 이일이라는 친구 지금 고소고발을 해놨는데 해결이 안 되는 상태로 그거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제 몸으로라도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까 했는데 안 되니까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하다가 같이 붙잡고 울기도 하고, 그분들이 죽지는 마라. 그래서 살고 있어요. 근데 EX 덕분에, EX에서 마케팅 소득이 저를 살려준 덕분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 뭐냐면, EX 마케팅 어려워요, 쉬워요? 네? 쉽다. 어렵다. 그럼 난 갈게. EX 마케팅 같은 게 없어요. 세상에 이것보다 쉬운 게 없어. 왠지 알려드리려고. 왜일까요? 왜? 평생 누적.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제활동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를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네. 월급쟁이는 자기를 몸을 팔아요. 인건비라고 하죠. 그걸 다른 말로 용역이라고 그래요. 용역. 또 하나는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재화라고 그래요. 이거는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뭔가를 파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파는 거 못해요 하는 분들이 있어 자꾸. 그러면서 월급쟁이 하고 있다. 자기 몸을 팔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안 그래요? 자기의 능력을 팔고 있는 거잖아요. 재능을. 근데 그건 생각을 안 한다고. 팔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최저임금 올려달라고 난리만 쳐. 최저임금 올려달라고. 아니요. 조금만 바꿔보자고요. 세상에 유통되는 모든 것들이 다 소비재라는 사실 아세요? 세상에 유통되는 것들이 다 소비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산재를 유통한다? 무슨 설명을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이해가 돼요? EX는 소비를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가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네트워크 되게 좋아요. 왜 네트워크가 좋은지 아세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사람보다 돈이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판사 앞에 가면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돈 낼래? 깜빵 갈래? 평가가 돈으로 된다니까요.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 목숨이 얼마야? 돈으로 평가한다고. 근데 그걸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거야. 왜? 너무 매몰차 보이잖아. 비정해 보이잖아요. 모든 게 다 돈으로 평가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너무 과격하다. 현실이에요. 과격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현실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인본주의가 아니라고. 사람이 우선이라고 천만에요. 아니에요. 거기에 EX라는 거는, 자, 우리가 취급하는 도구가 누군가가 소비를 해야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네트워크가 나쁘지 않은데 왜 힘드냐? 계속 소비를 해야, 소비를. 돈을 써야, 제가 돈을 써야지 내가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쓰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데 또 사재기. 사재기. EX 사재기 하시는 분 혹시? 직급 가기 위해서 EX 사재기 하시는 분 다르다고. 그리고 그분이 와서 뭘 하라고 다 네트워크를 할 때 물류 네트워크든 네트워크를 할 때는 그분이 잘 사용하게 도와드려야 돼. 제품을 잘 쓰게 건강하게 이거 이렇게 제대로 날 시간 정하고 양 정해서 먹어야 돼. 화장품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관리해야 돼라고 알려주는데 EX는요. EX도 알려줘야 돼. 뭘 알려줘야 돼? 돈 따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 맞아요? 네. 돈 따는 방법 알려줘야 돼요. 똑같다니까? 그런데 결과는 소비예요, 생산이에요? 생산. 다르다고 거기에서. 그런데 이게 어렵다고요?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EX만큼 쉬운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EX만큼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게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그분한테 권해드렸던 그 건강식품, 그 미용을 위해서 그분한테 권해드렸던 화장품, 그거하고 비교돼요, 돈이? 돈을 만드는, 돈을 찍어내는 이거를 권해드리는 게 어렵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시드가 없어가지고 막 조급해지죠. 시드가 작으니까. 그래서 막 레버리지 더 높게 쓰고 싶지 않아? 레버리지 막 높게 쓰고 싶잖아. 어차피 확실하게 1% 먹는 거 그냥 레버리지 100 써서 100% 먹으면 돼. 아니 신호 확실하다며. 근데 안 된대. 왜? 왜 안 돼? 돼요. 하세요. 레버리지 돼. 근데 안 된대. 자칫 칼 다루는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 손을 다칠 수 있으니까 칼 다루는 것부터 연습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어렵냐? EX가 그 욕심 때문에 어려워요. 시드는 적은데 빨리 수익을 많이 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려워져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바꾸자고. 여러분한테 가진 고유의 자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 복리가 가져다 줄 마술인데 시간은 복리의 함수입니다. 아니 거꾸로 얘기하네. 복리는 시간의 함수예요. 시간이 고유한 거예요. 시드가 물론 시드가 크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은 있죠. 결국 뭐예요? 복리라는 거, 시간이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욕심 좀 내려놓으시고 차근히 밟아가시면 충분히 다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자, $10,000 구독하시는 거. $10,000 비싸요? 아니요. 여러분들 EX 만나가지고 블록체인 세상 배웠죠? 네. 코인이 뭐예요? 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시간 다 됐다고 뒤에서 사인을 해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자, 코인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쉽게 하나로 딱 하나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또 다른 형태의 현금이 하나 나온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현금이 하나 튀어나오는 거. 지금까지 현금의 형태는 두 가지였어요. 동전, 지폐. 거기에 암호화폐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현금이 하나 나온 거예요. 현금이 나왔는데 안 보이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 세상에서 복사 붙여넣기가 불가능하게 만든 게 블록체인 시스템이고요. 디지털 세상에서 복제할 수 없게 만든. 그래서 안정적인 거죠. 그걸 가지고 만든 게 암호화폐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후정산 과정이 사라져요. 카드를 긁으면 카드로 하면 속도가 빠르죠. 현금보다 속도가 빨라요. 처리 속도가. 맞죠? 현금 주면 현금 갖고 뭐 쌓아가지고 통장에 입금하고 뭐 하고 복잡하죠. 그런데 카드를 하면 그걸 전산화할 수 있으니까 빠른데 문제는 후정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카드 수수료도 계산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기타 등등등등등. 그런데 코인으로 하면 그 시간을 또 줄일 수가 있네. 그러니까 화폐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 경제 활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화폐가 나온 게, 새로운 현금이 나온 게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여러분들한테 $10,000라고 하는 구독료 $10,000는 어떤 거냐면 코인 세상을 알려준 것으로 끝난 거예요.
실제 블록체인이 만든 이 코인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이해했다는 것만으로도 $10,000는 이미 벌었다. 거기에 보너스가 하나 더 붙었어요. 리플의 미래를 알았잖아. 알았어요? 리플의 미래? 네. 리플의 미래 여기 오기 전에 알았다. 몰라요. 몰랐잖아. 그런데 여기 와서 배웠죠? 그러면 $10,000는 얘기하지 마 이제. 그건 이미 다 여러분들한테 돌려줬어요. 수업료.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에 그걸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요걸 알려주는 것만으로 $10,000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보너스는 거예요. 이제 돈 찍어내고 복리의 마술을 이해하시고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조급해 하지 마시고 모두 같이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